자, 문제 106번. 변동계산을 사용하는 목적. 우리 표준원가는 실제 조업도 수준의 예산원가, 즉 표준원가를 말하죠. 실제 생산량, 실제 조업도 기준으로 한 표준예산과 실제 원가를 비교해야만 합리적일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7번. 책임회계 제도에 기반을 둔 경영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책임 중심점이 있어야 된다. 다음 중 책임 중심점별 통제 책임을 지는 부분의 연결이 가장 옳은 것. 1번 원가 중심점. 우리 원가 중심점은 주로 어떤 생산부서, 분권화된 조직은 투자 수익률법이나 잔여익법이 더 적합할 겁니다. 즉 투자한 자산의 효율성까지 또는 전체 이익, 투자 대비 얼마의 잔여익이 남았냐. 이런 잔여익법과 투자 수익률법을 쓰는 게 분권화된 조직, 즉 사업부 체계에서는 더 합리적일 겁니다. 3번 이익 중심점 제조 부분 아니죠. 제조 부분은 우리 원가 중심점. 이익 중심점은 어떤 판매 부서 이런 쪽이 적합할 거고요. 특히 공헌이익. 투자 중심점 판매 부서 아닙니다. 우리 판매 부서나 영업소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수익 중심점 또는 이익 중심점. 이때 이익 중심점은 공헌이익. 영업소도 뭐죠? 그 영업사원이 근무하는데, 즉 판매부서하고 비슷한 논리입니다. 판매부서와 영업소는 수익 중심점과 이익 중심점 두 가지로 차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다 보면 대손이라든지 어떤 불필요한 어떤 판매 관리비 때문에 공헌이익 비교 분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 중심점 또는 이익 중심점. 근데 이익 중심점이 특히 공헌이익 중심점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근데 수익 중심점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영업소나 판매부서 수익 중심점 또는 이익 중심점인데 이익 중심점이 좀 더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8번. 시장 점유율 차이와 규모 차이. 자, 이 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하나씩 투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점유율 차이, 시장 점유율 차이, 시장 규모 차이. 자, 예산 단위당 평균 공헌이익이 100원이고요. 실제 시장 규모 10만 개. 자, 예상 규모 12만 개. 예상 점유율, 실제 점유율 35%.
예산 점유율 40%. 예산 점유율 40%. 식물하면 그대로 투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350만원이고요. $400만원입니다. $480만원입니다. 자, 두 개 차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우리 판매 부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입니다. 왼쪽이 크면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 80만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불리한 차이. 자, 시장 점유율 차이 50만원 불리한 차이, 시장 규모 차이 80만원 불리한 차이. 정답 4번입니다. 109번. 3.15의 사업백수는 현재의 부분 투자 수익률보다는 높으나 최저 필수 수익률에 미달한 투자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4부와이는 투자 자본에 대한 최저 필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이 기대되나 현재의 부분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투자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자녀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각 부분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 자, 자녀이익 기준입니다. 투자 수익률법 기준이 아니고요. 자녀이익 기준입니다. 자녀이익은 영업이익 빼기 투자 중심점 영업자산 곱하기 최저 필수익률이죠. 자, 그럼 사업부 X는 이제 현재 부문 투자 수익률보다는 높으나 최저 필수익 미달이니까 사업부 X는 기각이고요. 사업부 Y는 투자 자본에 대한 최저 필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이 기대되나 현재의 부분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투자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는 채택이겠죠. 즉 투자 수익률법과는 좀 더 반대되는 자녀이익법. 자녀이익법은 이거보다 크면 채택하고요. 이거보다 작으면 기각합니다. 근데 Y는 최저 필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채택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0번. 책임회계 제도의 성과평가시 고려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기업 구성원들의 성과 극대화 노력이 기업 전체 목표 극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각 책임 중심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성과 측정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성과평가 결과가 기업에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경제성보다 적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아닙니다. 적절히 고려해야 됩니다. 경제성과 신속성을 적절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1번. 경제적 보호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자기자본 비용은 고려하나 타인자본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경제적 보호 가치는 자기자본 비용, 타인자본 비용 전부 다 고려합니다. 2번. 기회원가 성격이 자기자본 비용도 고려하여 산출이 됩니다. 즉 자기자본 비용은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이것 투자하는 개념이니까 일종의 기회원가 성격도 고려합니다. 3번. 채권자로부터 조달하는 게 타인자본 비용,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게 자기자본 비용, 투자하여 획득할 수 있는 초과수익, 즉 유보수익입니다. 뺄 거 다 빼고 판매관리비, 영업 관련된 거 뺄 거 다 빼고요. 그 다음 채권자, 그 다음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이자까지 전부 다 유출되고 남는 어떤 초과, 유보이익 개념입니다. 4번.
기업의 실질적 수익성을 평가하는 평가지표입니다. 세후 실질 영업이익, 세후 실질 영업이익 빼기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112번. 자, 3일은 진보화된 제품 700단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제조 원가는 20만 원이다. 이미 과거에 발생한 메모원가고요. 3일은 이 제품을 제품 단위당 200원에 즉시 처분할 수 있고 20만 원의 비용을 추가 투입하여 계좌한 후 제품 단위당 7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자, 우리 정분수익, 정분비용 해볼게요. 항상 정분수익은 새로운 투자 대안을 선택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한 수익. 자, 새로운 대안. 가공하여 처분한다고 하면 수익이 증가할 겁니다. 자, 700개고요. 700개 곱하기 700원에 판매합니다. 이만큼 수익이 증가하겠죠. 대신에 기존의 700개를 포기를 하고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에 팔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죠? 200원. 자, 수익의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이 35만원 플러스입니다. 자, 그 다음 정분비용. 자, 20만원 비용 추가 플러스 20만원. 그대로 처분하는 것보다 추가 가공하면 플러스 20만원 비용 지출 해서 정분 이익이 나옵니다. 항상 정분 이익은 정분 수익의 정분 비용을 뺍니다. 플러스 35만원에서 빼기 플러스 20만원 하면 플러스 15만원 나오죠.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면 플러스 15만원. 따라 정답은 3번입니다. 그대로 처분하는 것이 개조하에 판매하는 것보다 15만원 불리하다. 자, 반대로 설명하면 개조하에 판매하는 것이 15만원 유리하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13번입니다. 3위는 최근에 우주로부터 제품 단위당 5,000원에 2,000단위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품 관련된 자료는 다음 같으며 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시설이나 고정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우주의 제안과 관련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안과 관련 손익을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직접 노무원가는 변노원가로 분류합니다. 자, 정분수익, 정분비용. 자, 2,000단위 5,000원. 자, 새로운 제안을 수락하면 수익이 증가하는데 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시설이나 고정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즉 시설이나 즉 기회원가가 없다는 표현이죠.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설이나 고정원가. 정분수익은 포기하는 게 없으니까 1,000만원 되고요. 자, 정분 비용입니다. (2,000개를) 생산해야 되니까 우리 변동원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2,000원 더하기 1,000 더하기 800 더하기 200 4,000원이죠. 자, 변동비가 800만원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분이익 1000에서 800 빼면 플러스 200이 되고요. 주문을 수락하면 200만원 이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주문을 수락해야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14번. 3일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구입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러 간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 1번. 변동원가는 모두 비관련원가로 보아. 아니죠. 변동원가는 관련원가. 2번. 회피 불가능한 고정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외부 구입 원가가 회피 가능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번 기존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항상 우리 기회원가, 기회비용 고려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5번 새 사업부원 ABC를 보유한 3일의 손익 자료이다. 다음 중 자료에 필요한 분석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A사업부, B사업부, C사업부 있고요. 자, 우리 A사업부와 B사업부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AB를 폐쇄하는 거 또는 전체 폐쇄하는 거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부 하진 않고요. A, B, C를 모두 폐쇄한다라고만 보기 4번만 해볼게요. 보기 4번. 자, A, B, C 사업부 전체를 폐쇄한다고 해볼게요. 자, 전분수익 A, B, C 사업부를 전체 폐지하면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9천. 다른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정분 비용 A, B, C 사업부를 전체 폐지하면 변동원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5,600. 자, 회피 불능 고정원가니까 고정원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정분이익 항상 정분수의 정분비용을 뺍니다. 마이너스 9,000 빼기 마이너스 5,600. 자, 그럼 부가 3,400이 됩니다. 자, 폐지하니까 손실이 오히려 더 증가가 되죠. 그래서 A, B, C를 모두 폐쇄하면 이익은 제로원이 된다.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폐지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폐지하면 회사 이익이 더 손실이 커지니까. 실제 A, B, C 전부를 폐지하게 되면 매출액 변동원가를 발생하지 않고 회피 불가능한 고정원가만 발생해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3,500입니다. 3,500. 그래서 오히려 3,400이 손실이 더 증가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116번 3일의 경영진은 새로운 투자안을 검토 중이며 경영진이 분석한 이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는 0보다 큰 값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재무 담당자인 김하준 팀장이 분석해 보았을 때는 이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가 0보다 작아 경제성이 없는 거로 판단했습니다. 김하준 팀장의 분석이 옳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오류를 범했는가? 자, 실제는 0보다 작은데 경영진은 0보다 큰 것처럼 했죠. 즉 NPV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자, NPV를 과대평가. 자, 과대평가했다면 크게 나오기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세금을 차감해야 되는데 세금 차감하기 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현금 유입액이 더 많은 거로 계산이 된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은 NPV가 낮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분 가치를 낮게 했거나 순현금 흐름을 낮게 했거나 자본 비용을 너무 높게 해서 순현재 가치가 낮게 했거나 현금 흐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현금 흐름을 작게 했거나 정답 1번입니다. 117번 3일은 단기 초에 내용연수 5년에 처분 가치가 없는 새 기계를 22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기계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될 것이며 매년 90만 원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현금 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S-5가 9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3일은 12% 할인율 사용하고 있고요. 법인세율은 30%라 가정했습니다. 감가상각비 외의 모든 비용은 현금으로 거래된다고 가정했고요. 자, 문제에서 정확한 캐치인데 S-5 순 현금 흐름이 90만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영업 관련된 순 현금 흐름은 이렇게 하죠. 세후 플러스 D 곱하기 T입니다. 자, 내용연수 205년이고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자, 감가상각비는 44만원입니다. $44만원이고요. $76,200,000이고요. 자, 그럼 우리 순현재가치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자, 5년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는 3.61입니다. 순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현금 유출은 오늘이라고 가정했고요. 자, 550-820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8번 3일의 A사업부는 LED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용량은 10만 단위고요. 단위당 외부 판매 가격은 300, 변동원가는 150, 고정원가는 9원입니다. 3일은 텔레비전을 생산하는 B사업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B사업부는 연간 만 단위의 LED를 단위당 285원에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수요사업부. A사업부가 생산 제품 전량을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사내 대체 시에는 단위당 변동원가 2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각 사업부 및 회사 전체 이익 극대 입장에서 LED의 단위당 대체 가격은 얼마인가? 문제가 조금 수정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는 이제 공급사업부의 대체 가격이라고 물어봐야 문제가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공급사업부의 대체 가격, 공급사업부의 대체 가격, 공급사업부의 최소 대체 가격을 물어봐야만 정확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급사업부의 최대 대체 가격, 단위당 정분 지출원가, 단위당 기회원가, 다른 말로 기회이익입니다. 자, 우선 변동비 증가될 겁니다. 변동비, 변동원가 150원. 자, 근데 사내 대체 시에는 2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실제로는 20원 빼야 되겠죠. 130이 단위당 정분지출원가, 단위당 정분지출원가. 자, 근데 이제 외부에 파는 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기회원가, 판매 가격이 300원이고요. 항상 공원이익,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 걸로 가정하니까 이때 기회이익은 공원이익입니다. 자, 변동원가 150. 외부에 판매할 때는 뭐 절감되는 게 없으니까 150이 발생하니까 130 더하기 150 하면 280이죠.
자, 280입니다. 118번의 정확한 문제는 이렇게 문제 내면 오류가 됩니다. 오류가 됩니다.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이 아니라 사내 최소 공급 가격, 공급사업부의 A사업부의 최소 공급 가액을 물어봐야만, 최소 대체 가격을 물어봐야만 118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280원입니다. 280원. 실제로는 우리 당연히 기회원가 있고요. 외부시장 전량 판매 가능하니까 기회원가 당연히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280 수요사업부는 285. 자, 이렇게 되면 대체 가격이 어디로 결정이 되든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는 플러스 5만큼 이익입니다. 118번 문제는 이렇게 수정해 둘게요. 자, 119번. 대체 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각 사업부 관리자의 경영 노력에 대해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결정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돼야 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각 사업부의 이익 극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결정이 아닙니다. 기업 전체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준최적화 현상은 각 사업부 입장에서는 최적이나 기업 전체로 봐서는 최적이 아닌 경우를 말하고요. 따라서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20번. 수명주기 원가 계산의 유형성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명주기 동안 모든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집계를 가능하게 하여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제조 이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제품 원가가 결정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연구개발, 제품 설계 단계부터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3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각 언제 어떤 가치사슬에서 얼마만큼 원가가 발생하는지를 비율로 알게 됨으로써 상이한 가치사슬 단계에서 원가 발생의 상호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수명주기 원가 계산 가치사슬 내보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연구개발, 제품 설계, 제품 제조, 마케팅, 유통, 사후 서비스 전부 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4번. 수명주기 원가 계산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고요. 장기적인 성과, 원가 관리에 유용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 6월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